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4시부터 6시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신욱 본부장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역시나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장 마감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전선, 전기 업종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양전기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옵티코어, NC트론, 조화제약 같은 이런 중소형 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실적 발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가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5%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고요. 반면에 면세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이 부진한 실적 속에 호텔신라 현재 시간에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호텔신라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어요. 네. 예상이 되었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우선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휴일 이후에 시장에서는 한 5% 정도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5% 정도 하락할 수 있는데 다음 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도 다 이제는 적자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호텔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는 실적이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다음 거래일 같은 경우 한 5%대 정도는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본부장님께는 전선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계양전기가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대원전선, 우선주,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선주들이 살짝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네네. 이번 주에 내내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보였던 종목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네. 다음 주 시장에서도 전선주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올해 내내 투자 화랑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투자 화랑기가 들어왔을 그 시즌, 그 시즌에 일단 전력 전선기기 쪽으로 일단 저는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력 인프라 부분들에 지금 막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AI 열풍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좀 확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많은 전력 양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구리 가격까지도 계속해서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 이제 구리 관련주에 있는 섹터 같은 경우도 일단은 테마성으로는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 가격이 꺾이지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리사이클링이 좀 돌아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후발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전선 전력기기 쪽이 초반에 좀 움직였을 때 당시에는 좀 큰 흐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좀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수급이 강하게 몰려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전체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의 숫자로 찍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에 있는 기업들로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좀 이동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수급이 집중된다는 것은 전선 전력 기기 쪽에 대한 올해 좀 실적이 개선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시장의 트렌드 초점은 결국 AI와 전선 전력기기 쪽에 대한 투자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다음 주를 못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올해 내내는 일단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 관련주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캠트로닉스가 상승세 계속해서 키워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눠주고 계세요.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네. 휴장 이후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다시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시장에서 유리기판은
게임 체인저라고 일컬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용화 같은 경우는 당장은 쉽지 않죠. 삼성전기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부분은 2026년을 언급을 했고요. SKC 자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같은 경우 진행을 하겠다라고 내비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용화가 되고 나면 뭐 게임 체인저 방금 그런 표현을 했죠. 이 기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이 AI 쪽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계속 반응을 한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삼성전기나 SDI 기준으로 파일럿 물량, 삼성전기 기준이죠. 파일럿 물량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는 단계를 내비쳤을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캠트로닉스 기준으로는 먼저 좀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강한데요. 우리가 뭐 전고점 돌파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고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상용화가 아니라 좀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여기에서 한 뭐 30% 정도 움직이고 이런 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도 확인을 해봤고요. 최진욱 본부장님께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댓글창에 해브님께서 에코앤드림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다. 목요일날 얼마나 하락할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매출에 대비해서 유상증자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유상증자 부분들은 뭐 제3자 배정이 아니라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부정적인 역할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섹터에 좀 수급이 좀 강하게 잡히고 있는 모습들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유상증자 부분들의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하락폭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 사이클이 다시 잡힌다고 할 경우에는 좀 다시 주가가 되돌림 현상들도 나와줄 수는 있겠죠.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일단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좀 대응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그렇게 좋게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일단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세 자리 숫자대, 뭐 그것도 이제 2023년 9월 3분기부터 세 자리 숫자로 지금 들어와 준 상황인데 유상증자 대비해서는 굉장히 더없이 부족한 부분들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뭐 투자 설비를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시간에서 소폭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 다음 거래일까지도 일단은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를 좀 기업에 대한 좀 밸류를 놓고 또 성장성을 보고 지금 투자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뭐 결국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한 번에 좀 매집을 좀 충분히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단기적인 2차 전지 쪽에 대한 최근 수급 사이클이 잡히기에 좀 반등 기조를 보고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일단 저는 명확하게 좀 비중을 좀 줄이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저는 다음 거래일도 일단 눌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베스트적인 부분들은 35,000원대를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에코앤드림이 35,000원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뭐 이 부분에서 좀 마감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반등도 좀 기대는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 저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앤드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RS 오토메이션.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만 원에 25%. 어저께나 오늘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전망을 좀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전망에 사자마자 네. 내려가지고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전망이라 할까 뭐 네. 앞으로 뭐 괜찮은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조정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 비추세를 놓고 보면 비추세 구간이기에 기술적인 조정은 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이 일단은 25% 정도입니다. 추가로 한 5% 정도는 할 수 있음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 조정은 좀 더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한 10% 정도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열어두고요. 4월 25일에 상한가가 갔을 때가 이송 장비 관련해서 뉴스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건데 실제 양산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단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료가 있을 때 주가는 좀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조정은 열어둡니다.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 한 5% 정도 비중을 더 늘려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비슷하게 시세는 한 번 더 발생을 할 거예요. 한 2만 원 이상. 그랬을 때는 좀 비중을 줄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열어둡니다. 왜 이렇게 가격적인 대응을 말씀드렸냐라고 하면은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주요 가격대 왔을 때 모멘텀이라고 일컫죠. 뭐 뉴스라든지 이런 재료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네, 감사합니다. 오토메이션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B 솔루션 5,87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계셨나 봐요. 한 달 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고민되실까요? 더 갈 수 있나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OLED 섹터가 좀 오르면서 HB 솔루션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 앞서서 저희 정재훈 대표님께서는 OLED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다. 네. 토픽 섹터로 꼽아주셨거든요.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OLED 시장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지금은 상장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현재 이제 증권 시장에서도 좀 OLED 쪽에 대한 관련주에 좀 투심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일단 지금 투심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좀 이어지는지 여부가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OLED 쪽에 좀 꽤 오랜 기간 좀 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좀 오랜 기간 동안 쉬었다가 그만큼 각 기업들의 좀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좀 올라와주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좀 HB 솔루션이 또 그렇게 기업이 실적을 또 안 내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실적도 일단 좀 견조하게 좀 내주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다만 최근에 좀 급격하게 주가 부양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경우에는 결국엔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와줄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8,940원에 한 2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거의 고점 라인에서 잡았던 걸로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현 시점에서는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추가를 해서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을 낮춘다기보다는 저는 일부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은 올리는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도 최근에 좀 들어온 거래대금들은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의 가격 상승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이어졌다가 다시금 좀 낙폭을 키우면서 아래 하단을 또다시 좀 지지를 해줄지 이 여부가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바로 좀 매도를 진행하기보다는요 일단은 거래대금들이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주가가 조금 더 상방 트리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리면서 계속해서 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지금은 좀 시장 트렌드에 맞는 섹터 쪽으로 좀 자금 이동을 좀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손익비 구간 쪽에서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B 솔루션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칩센 미디어 네. 28,000원에 30%입니다. 네. 최근에 밀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자세하게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로 엮여서 계속 빠지는 건가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돌아설 수 있을까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관련 설계 자산 사업을 영위로 하고요. 네. 여기 더해져서 자율주행 쪽과 관련된 사업도 합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IRM이라는 해외 기업 같은 경우가 상장했을 때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좋을 때 부각이 됐어요. 이 좋을 때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괜찮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설계 자산과 관련된 라이센스 같은 경우를 더욱더 퍼뜨려서 취득하는 그런 구조 때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덜한 상황이고 자율주행 쪽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기는 한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주가의 반응은 더딘 상황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90억 정도인데 1분기 영업이익은 9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자체도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좀 천천히 흘러가구나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50억 이상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는 분기로 회복이 나타났구나라고 하면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는 구간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설계 자산과 관련된 해외 종목들이 주가가 강할 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박스권의 하단이었던 25,000원을 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구간을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문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상담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A땡땡번님께서는 메일로 저희 종목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루닛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8,000원에 비중이 95%나 가지고 계십니다. 76,000원이었는데 계속 물타기해서 낮추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졌네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참 보기만 해도 답답한 매수가인 것 같은데 최진욱 본부장님께 스피드 상담으로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68,000원에 지금 계속 물을 타서 비중이 95% 정도가 됐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뭐 거의 이 종목에 전량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뭐 추가적으로 100%로 채우라고 말도 못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루닛이 일단은 뭐 추세를 전환을 시키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들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항암제 시장에서 지금 공략을 노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루닛이 앞전에는 굉장히 좀 그 기대감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그 기대감에 못지않은 실적의 숫자가 찍히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루닛은 뭐 외형 성장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굉장히 좀 탁월한 기업인 건 사실이지만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그 기대감 이후에 나와줄 수 있는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루닛이 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폭을 좀 유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현 시점에서는 저는 뭐 전량 매도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좀 기술적 관점 보게 되면은 21선을 일단은 지지를 받아주고 좀 마감은 해준 모습입니다. 다만 좀 61선에 좀 윗꼬리를 터치를 하고 소폭 밀리면서 마감은 해줬는데 일단 그래도 최근에 좀 박스권 양상에서 소폭 밀릴 때 거래 대금들이 좀 크게 빠져나가지가 않았었고 오늘 좀 그 거래 대금들을 잡아먹는 대금들이 좀 들어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할 경우는 일단 장기적인 상승은 좀 열려있는 구간인데 다소 이 구간이 좀 중요한 핵심적인 구간은 매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단 6만 원대 돌파 여부부터가 저는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6만 원대가 만약 돌파가 나온다 할 경우에는 한 6만 5천 원대까지는
지금은 좀 조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매물이 좀 많이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그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물려있을 만한 그런 물량들의 차익도 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시장 시청을 좀 조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원대와 6만 5천 원대 매물대가 많은 만큼 그 가격 전략 사이에서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5842번님께서 마녀공장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만 6천 원대시고요. 비중은 3%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 그래도 가격이 좀 내려가잖아요. 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매수를 한 단가를 보니까 작년 8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가격이 빠졌을 때 있었는데 우선은 매수를 안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타이밍에서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강한 상황 안에서 오늘 거래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거래일에 바로 시가 기준으로 이 종목을 급하게 따라가기보다 한 2만 원대 정도 초반 이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다만 4월 30일의 시가 같은 경우를 다시금 이 종목이 깬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중 조절에 대한 대응 그 부분을 열어둡니다. 전체적으로 매수 단가 같은 경우가 좀 높으세요. 높으시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단가는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의 비중은 계좌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을 담을 때 한 종목당 30% 정도는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할 필요가 있음을 비중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3%에서 30%까지도 늘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 여기에서 30%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평균 단가 같은 경우가 그래도 2만 원대 후반, 중반 이 정도까지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선은 매도를 하고 추이의 종목을 택할 때는 5% 비중으로 6번을 나눠 담든 10% 비중으로 3번 나눠 담든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의 비중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유, 너무 힘들어갖고 전화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가격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한 2만 8천 원 넘어가지고 빨리 어떻게 나오려고 재매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식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시청자님? 지금 평균 단가가 25,800원이에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한 17%는 돼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손실이 지금 한 700만 원 이상이 나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그냥 손실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기다리면은 올지 또 재매수를 더해서 주식수를 그냥 많이 늘려야 될지 네. 고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진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이란 어떤 전략을 세워주시겠다는 건가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저는 일단 손절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거의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추세선의 상단 이격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돌파가 나와줘야만이 매수가까지 바라보든 아니면 좀 수익권까지 바라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2,000원대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좀 중립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만약 22,000원대로 대한항공이 돌파를 못 해줄 경우에는 한 번 더 재차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하락 채널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돼가지고 그 위쪽에 대한 뭐 계속해서 리테스트를 좀 해주고는 있지만 쉽게 대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매물을 좀 소화를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2,000원 좀 돌파 여부가 좀 핵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합병 부분들에 좀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항공사에 대한 좀 돌입하는 그런 시기 결국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의 외형 성장폭을 다시 좀 재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엮여 있다고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이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가 어떤 식으로 제스처가 좀 취해질지에 따라 가지고 이 주가에 대한 향방이 하방 채널이 좀 오랜 기간 유지됐던 부분들을 좀 뚫어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중립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제 위쪽에 대한 채널을 못 깬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한 앞전에 최저점 라인 19,200원대는 좀 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도 깨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계속 이 채널을 타고 이동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할 만한 매력도가 현재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하고 또 지금 평단가가 25,000원대면은 생각보다 좀 위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은 다소 좀 크지는 않다 보니까 뭐 일부 추가 매수는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요. 앞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22,000원 좀 돌파 여부 체크를 하시고 지지 아니면 좀 안착을 해준다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이렇게 상담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추가 매수하기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주식수가 지금 2,000주가 가까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좋은 하루 가격 전략 되세요. 잘 참고하시길 네, 네. 바랄게요. 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그 에이지랜드가 고민돼서 전화했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8,000원에 비중 5%요. 아, 68,000원이요. 시청자님 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지금 한 3,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3, 4개월 정도 보유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성우 이사님께 에이징랜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반도체 주들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잖아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도 너무 안 좋으셔서 저까지 좀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너무 힘들어 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를 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화학이라든지 이쪽 업종으로 좀 매수를 하는 수급들이 나타났는데 반도체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실적으로 고점이 지났다, 주가로 고점이 지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설계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되었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이유가 지금이 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바로 좋을 수 없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실적 시즌의 특성상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은 개별주 같은 경우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SMC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관련된 기업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크게 빠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하락하더라도 한 5만 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5만 원대 초반이 도달을 했을 때 지금 5% 비중에서 한 15% 정도는 더 늘려주셔도 돼요. 20% 정도 비중을 채우고 가고 그 가격대에서 흐름이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한 번 더 5만 원대 초반에 도달을 했을 때는 비중을 늘리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 주 또 지난주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실적 시즌 끝나기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현대오토이고요. 네. 15만 4천 원에 15%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올라가는데도 안 팔았어요. 네.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안 팔았는데 네. 한 길기적으로 들고 가면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보면은 결정할지 그걸 몰라서 아, 그래서 예 네.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현대오토에버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최신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17만 원 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좀 오늘 장중 변동성이 컸는데 시청자님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월봉 마감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게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월봉 마감 자체가 지금 뭐 21선과 5일선 좀 맞물려 있으면서 이격이 좀 많이 좁혀져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마감을 해줬다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5월 달에도 재차 부각이 되면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할 거 없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일단 투신의 물량 자체가 갈수록 조금씩 증가해 준다라는 거. 결국 투신의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좀 수익성을 보고 좀 들어오는 물량으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뭐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매출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비 대비해서 한 9% 이상 좀 상승은 해줬지만 아직 뭐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은 확실히 돌아온 상황들은 아니어도 일단 현재 시장은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 완성차 업계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테마가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홀딩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좀 길게 보신다고 할 경우에는 21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만 원대 이 부근대가 앞전 52주 신고가 찍었을 때랑 쌍봉을 찍고 빠진 구간이거든요. 보통 이제 쌍봉을 찍고 빠지는 구간들의 매물이 좀 강하게 작용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고 목표가는 한 21만 원대 여기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 나는 뭐 거기까지 안 보고 단기적으로 보겠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18만 원대, 18만 4천 원, 18만 원대 이 박스 레인지 구간을 현대오토웨어가 충분히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일단 여기서 뭐 수익 실현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모멘텀 계속 남아있다. 목표 주가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이닉스 네. 저기 17만 7천 원에 10% 샀거든요. 그런데 두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자꾸 가지도 못하고 내리 밀리고 이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사님께 반도체주 계속 여쭤봤으니까 이번에는 최신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그런 투자 판단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최근에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좀 투심이 조금 소폭 빠지면서 뭐 지금 이제 개별 테마 쪽으로 좀 이동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뭐 최근에는 자율주행 쪽이 또 부각이 돼가지고 그쪽이 좀 단기 수급까지 들어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꺾인다고 하게 되면 증시도 결국에 이제 주도 랠리가 좀 꺾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이 큰 폭으로 이동을 해주는 부분들이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뭐 올해 좀 반도체 쪽은 좀 주도하에 좀 증시가 우호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앞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AI 반도체입니다. 결국 좀 AI 섹터에 대한 시장 트렌드는 여전히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서는 좀 강자라고는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그 뒤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까지 뭐 3파전이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 그 점유율을 확보를 해서 따라오기는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HBM 쪽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고 할 경우에 SK 하이닉스 역시도 충분히 수급적인 랠리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17만 원대에 지금 매수해서 한 2달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수익권일 때도 저는 안 파신 거 보니까 좀 더 올라갈 부분들을 기대를 하시고 일단 계속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지금 부분에서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봉상으로만 놓고 봐도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앞전에 고점 라인인 한 15만 1,000원대도 이미 매물을 소화해주고 올라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15만 원대부터 쭉 25만 원대까지 매물이 좀 두껍습니다. 이 매물대 자체를 SK하이닉스가 충분하게 소화해주는 여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저점은 계속 높여나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출발해준 이 상승 추세 자체를 쉽게 깨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까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메일 그리고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특별하게 매니저님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마지막 쯤에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됩니다. 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